쌀쌀한 초겨울 아침, 서울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었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겨울이 왔구나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았죠. 은행 건물 앞, 아직 채 녹지 않은 서리가 나뭇잎 위에 희끗희끗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30년 가까이 청소부로 일해온 김민식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낡고 야른 작업복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을 꽉 줄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댔자루를 굳게 잡고 밤새 축축하게 젖은 낙엽들을 쓸었어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마치 춤을 추듯 능숙하게 움직였죠.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친구 같았어요.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할아버지는 마치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는 듯했어요. 은행 건물을 깨끗하게 쓸고 닦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는 것 같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늘 최선을 다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청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삶의 일부이자 의미였죠.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은행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추억이었죠. 할아버지는 은행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작은 지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어요. 어떤 직원들은 농담 삼아 할아버지, 은행 건물에 영혼이 있다면 분명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움직여야 건강하지. 쉬면 몸만 굳어오라며 웃어넘기곤 했죠. 한여름, 푹푹 찌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할아버지를 본 젊은 여직원이 안쓰러운 마음에 은행의 작은 선풍기라도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움직여야 땀도 나고 사는 거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새로 온 직원들이나 은행을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는 할아버지를 그저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화려한 은행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어요. 어떤 이들은 저렇게 나이 든 사람 말고 젊고 힘 좋은 사람을 쓰지 라며 불평하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과 여유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삶은 단순했어요. 매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낡은 자전거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죠. 낡은 빗자루, 쓰레받기, 장갑.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은행 앞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빗물을 쓸어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행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죠.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소박한 기쁨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에 가려지곤 했어요.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은행 지점장, 박성주는 첫 출근 날 굳은 표정으로 은행 안을 둘러봤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지점장 자리에 오른 박성주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탄탄대로의 인생, 세련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태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맞춤 정장에 고급 가죽 가방, 반짝이는 구두까지. 박성준은 걸음걸이 하나에도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은행 로비에 들어선 박성준은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듯했죠. 그러다 박성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은행 구석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할아버지였죠. 박성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고 차가운 눈빛이 할아버지를 향했죠. 마치 눈에 거슬리는 것을 발견한 듯했어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낡은 빗자루는 닳고 닳았지만 할아버지의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가끔씩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과는 상관없는 듯했죠. 할아버지에게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오랜 습관이자 삶의 리듬이었죠. 하지만 박성준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박성준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좀 빨리빨리 하세요. 손님들 보기에 좋지 않아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마치 권위를 드러내듯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은행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그렇죠. 박성준의 말은 칼날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을 베었어요. 비록 무례한 말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새로운 지점장의 차가운 분위기에 압도당한 탓이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이었죠.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어요. 30년 가까이 한결같이 일해온 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박성준은 할아버지를 지나쳐 빠른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짝이는 구두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할아버지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깨가 조금 더 굽은 것 같았고 빗자루질도 조금 느려진 것 같았죠.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어요. 세련된 옷차림의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어요. 여자는 김민식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움이 가득했죠.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바로 기억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여자의 밝은 미소를 보자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혹시 해숙이?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자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저 해숙이에요. 기억하시네요. 여자의 이름은 정혜숙, 유명한 중견 기업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박성준 지점장이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VIP 고객이었죠. 은행 직원들은 깜짝 놀라 해숙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특히 박성준 지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해숙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아버지는 해숙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늘 똑같지. 해숙이 너는 많이 변했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할아버지는 해숙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박성준 지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해숙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해숙의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쌀이 떨어지면 쌀을 나눠주고, 아버지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해숙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할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해숙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해숙의 말에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뭘? 당연한 일을 한 건데. 해숙이 내가 잘 돼서 내가 더 기쁘다. 할아버지는 해숙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박성준 지점장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조금 전에 할아버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박성준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성준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박성준은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날 이후 박성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은행 분위기도 훨씬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식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할아버지의 빗자루질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빗자루질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 그런 빗자루질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김민식 할아버지는 정든 은행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은행 건물을 돌아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기쁨과 슬픔, 보람과 감동,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은행 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가득했죠? 은행에서의 30년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삶의 전부이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죠. 할아버지가 은행을 떠난 후 은행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묵묵한 빗자루질,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모든 것이 그리웠죠. 박성준 지점장은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은행 로비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김민식 할아버지,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행을 빛내주신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기념비는 은행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김민식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빗자루는 은행 역사관에 소중하게 보관되었죠. 낡고 닳았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 그런 빗자루였어요. 시간이 흘러도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은행을 찾는 사람들은 기념비를 보며 할아버지의 삶을 기렸고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죠. 그리고 박성준 지점장은 김민식 할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날, 박성준은 은행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정혜숙 대표였죠.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성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 지점장님. 은행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정혜숙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김민식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두 사람은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추억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늘 한결같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셨죠. 정혜숙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죠. 김민식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은행 전체에, 아니 세상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은행 건물에도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성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김민식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마도 여전히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세상의 어둠을 쓸어내고 밝은 빛을 불러온 그런 빗자루질을 박성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삶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어떤 영웅의 삶보다 위대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함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시간이 흘러 박성준은 은행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김민식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죠. 그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죠. 그는 늘 김민식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박성준은 우연히 김민식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성준은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성준이 자네, 오랜만이구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할아버지는 박성준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박성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뭘?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자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네? 좋은 사람들도 많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박성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고맙네.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자네도 바쁠 텐데. 할아버지는 박성준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박성준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삶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거예요. 마치 봄날의 꽃처럼. 세월은 흘러 모든 것은 변했지만 김민식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우주처럼. 어느덧 은행 로비에 걸린 김민식 할아버지의 사진은 세월의 흔적을 담아 빛발했지만 할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미소는 은행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었죠. 마치 엄마의 품처럼.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할아버지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처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영원히 자라나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 거예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우주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 박동처럼. 김민식 할아버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박성준은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마을 사람들은 박성준의 이야기를 통해 김민식 할아버지의 삶을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어느 날, 박성준은 마을 뒷산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박성준은 밤낮으로 글을 썼어요. 그의 글에는 김민식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마침내 박성준은 책을 완성했어요. 책 제목은 따뜻한 마음, 영원한 빛이었죠.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박성준은 책의 인쇄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그는 김민식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성준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고,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우주처럼 김민식 할아버지의 삶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마치 봄날의 꽃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처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씨는 영원히 타올라 세상을 밝게 비출 거예요.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 박동처럼. 김민식 할아버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영원히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세월은 덧없이 흘러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졌지만 김민식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우주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처럼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물방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방울은 영원히 흘러 세상을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 거예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 박동처럼. 김민식 할아버지, 당신의 숭고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영원히. 시간이 흘러도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죠. 어느 작은 마을에는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공원이 조성되었어요. 공원 중앙에는 할아버지의 동상이 세워졌고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춘 작은 영웅, 김민식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공원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꽃들이 가득 심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동상 주위를 뛰어놀며 즐거워했죠. 사람들은 공원을 찾아 할아버지의 삶을 기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갔죠.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김민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우주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 박동처럼. 할아버지,
당신의 삶은 진정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영원히 자라나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꽃처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거예요.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처럼.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은 영원히 타올라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영원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김민식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우주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처럼.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물방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방울은 영원히 흘러 세상을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 거예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마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 박동처럼. 김민식 할아버지, 당신의 숭고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원히.